서울에 올겨울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중부지방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내일도 강추위 속에 출근길이 빙판이 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린 눈이 영하의 날씨에 얼어붙으면서 넘어져서 다치는 낙상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면서 손을 꽉 짚은 게 낙상 사고로 중상을 입기도 하는데 특히 노인이 위험합니다. 낙상 피하는 법 알아봅니다. 북한이 장성택 숙청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김정은 무상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절대 충성을 강조하는 새 노래와 이에 화답하는 주민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어를 비롯한 11개 나라 말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엄중 항의하고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건조한 겨울철에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정전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정전기 불꽃이 튀면서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프 주유소엔 정전기 발생을 막는 장치가 있지만 이용자는 적습니다. 유명 여성 연예인이 재력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다른 연예인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방사능 우려 때문에 위축됐다가 점차 늘고 있는 수산물 소비가 서해 수산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구탕을 대체를 해서 국내산이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어느 쪽 바다에서 잡혔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국산 수산물 소비 현장 취재했습니다. 소금, 너무 짜게 먹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적게 먹어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산 스마트폰과 외제 커피 메이커가 미국, 일본 등 세계 15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입 과일도 우리나라가 비싼 편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와 정당, 언론사에 대한 정보관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혁신 노력을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친절한 노트3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부지방과 강원지방엔 꽤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에는 올겨울 첫 대설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추위 속 설국정경, 배주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점심 무렵부터 흩날리던 눈발이 점점 거세지더니 어느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 머리엔 하얀 눈이 그대로 쌓이고 급한 대로 신문지나 목도리로 눈을 막기도 합니다. 영하의 날씨에 내린 눈이 바로 얼어붙으면서 시민들은 행여 넘어질까 공동걸음을 합니다. 막 칠퍽칠퍽거리고 막 짜증나가지고 그러면 저는 오늘 눈이 안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시 빙판이 된 도로에선 차들이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언덕길에선 택시 바퀴가 계속 헛돌고 눈길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차를 손으로 밀어 움직이기도 합니다. 좀 나가요, 겁나요. 저도 하는 거, 뭐 기다시피 하고 다니는 거죠. 이틀째 눈폭탄이 쏟아진 강원도 춘천. 1시간 동안만 7cm가 넘는 눈이 한꺼번에 내리면서 치워도 계속 눈이 쌓입니다. 농촌에선 제설 차량을 기다리다 못한 주민이 직접 트랙터를 몰고 나와 눈을 치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제설 작업이 빨리빨리 되면은 이제 도로가 어는 게 없을 텐데 일단 얼면은 힘들잖아요. 빙판길 사고도 잇따라 오후 3시 반쯤 춘천 톨게이트 부근에서는 차가 미끄러져 3중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강원도 춘천에는 15.8cm의 눈이 왔고 경기도 파주는 10.5cm, 올겨울 첫 대설주의보가 내린 서울에도 4.2cm가 쌓였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늦은 퇴근길일 텐데요. 남현숙 기자, 이 빙판길이 된 곳이 적지 않을 텐데 현재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마포역에 나와 있는데요. 오후에 내렸던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퇴근길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차량 소통이 생각보다 많이 원활한 편입니다. 낮부터 눈이 내리면서 출근할 때 가지고 나왔던 차를 퇴근할 때 그냥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오늘 퇴근길 지하철과 버스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낮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서 인도 곳곳에는 살얼음이 끼어 있는데요. 시민들은 행여 넘어질세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나탄때 도심 곳곳에서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일주교차로 부근과 서울 북악산길, 인왕산길 차량 통행도 통제됐다가 지금은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서울이 내일 아침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등 중부지방에선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도 빙판길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역에서 MBC 뉴스 남영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린 눈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에 내린 눈은 이 정상보다 최고 8배나 강한 산성눈이었습니다. 공해 물질 때문이죠. 김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펑펑 내리는 한방눈을 머리와 얼굴에 그대로 맞으며 걸어가는 시민들. 오늘 서울에 내린 눈의 산성도를 측정했습니다. 양재동에서는 pH 4.8, 시내보다 공기가 깨끗한 북한산에는 pH 4.7의 산성눈이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적인 눈보다 양재동은 7배, 북한산은 8배 산성도가 강했습니다. 대기 중의 공해 물질이 눈에 스며들어 산성도가 급증한 겁니다. 산성화 자체가 위험하기보단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은 거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환경부 조사 결과 겨울철 눈에는 여름철 비보다 인체에 이독한 질산염과 황산염이 5배, 암모니아는 3배가 더 많았습니다. 공해 물질 범벅입니다. 수분하고 결합되어진 상태에서 2차적인 변환이 되어지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더 커지거나 산성눈이 눈에 들어가거나 직접 피부에 닿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눈이 내리고 나면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빙판길 낙상 사고입니다. 지난해 겨울에는 서울에서만 매일 68명의 낙상 환자가 발생했고 6명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한 번 다치면 완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노인의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신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펑펑 쏟아진 눈에 질퍽해진 길. 행여 미끄러질세라 온몸에 힘을 주고 걸어갑니다. 비탈길이라도 만나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이제 올라가다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면서 손을 꽉 짚은 게 이제 손목에. 넘어지는 자세에 따라 충격도 달라집니다. 평소 걸을 때 받는 충격은 몸무게 1.3배로 온몸에 분산되는데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찍게 되면 몸무게 3.3배의 충격이 엉덩이에 집중됩니다. 반면 앞으로 넘어지면 양손으로 땅을 짚어 충격이 완화되면서 1.4배에 그치게 됩니다. 엉덩방아를 찍게 되면 그 충격으로 인해 고관절뿐 아니라 척추까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자세를 바꿀 때마다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약간씩. 낙상 사고는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골밀도가 낮은 노인들은 뼈가 부러지기 쉬운데 50살 이후 엉덩이 관절뼈가 부러지면 28%는 2년 안에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미끄러운 길을 걸으면 안 되고 되도록 그늘진 곳은 피해 걷는 게 좋습니다. 또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등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골절 위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어제 장성택 숙청을 위해 북한 당국이 해외 북한 식당을 먼저 조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숙청의 도화선이 이 해외 식당을 관리하던 측근 장숙일의 전횡이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보위부가 장성택을 숙청하기 전에 먼저 조사한 중국 베이징의 해당화 식당은 군의 기름과 피복 등을 공급하던 국방이사나 54국의 사업입니다. 최근 처형당한 장성택의 측근 장숙일 당 행정부 부부장은 54국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소식통은 54국에 관여한 장숙일이 내각과 당의 지시를 무시하면서 월권 행위를 저질러 수차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경제 분야 기관을 시찰한 뒤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장성택의 지시가 우선되는 등 전횡을 하고 있다는 비선 보고가 당 조직 지도부로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 3년 동안 장성택의 어떤 요덕을 뿌리 뺀다고 하면서 반종파 투쟁을 벌이고 그것을 김정은 체제의 안착에 적절하게 활용하리라고.
이런 가운데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경제 분야 주요 기관 책임자들은 50대로 물갈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등 주요 경제기구에는 이미 장성택 측근들이 배제됐으며 김정은 측근의 50대 신진 세력으로 채워졌다고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또 이번 숙청의 이면에는 북한 권력 내부에 물고 물리는 보복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장성택이 이끌던 당 행정부가 급속도로 영향력을 키워나가던 2010년 4월 류용철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올라온 리재강. 2004년 장성택 좌천을 주도했던 그마저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그 후임인 박정수는 폐암으로 숨졌고 국가안전보위부 우동 측 제1부부장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세들의 잇따른 죽음에 김정은 체제 출범을 준비했던 장성택이 배우로 지목됐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장성택의 숙청에는 당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던 당 조직 지도부들의 반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위부를 비롯한 보위사령부 아니면 최영의 총정치국, 당 조직 지도부 등이 연합을 해서 장성택 숙청이 공식화되기 직전인 지난달 말 김정은이 참석해 열린 백두산 3지연 대책회의. 당시 김정은을 수행한 박태성, 황병서, 마원춘 등 핵심 5인방이 모두 노동당 부부장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장성택 숙청은 당 지도부의 조직적 반격이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북한은 장성택 숙청 사실을 공개한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찬양 일색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도 숙청된 장성택에 대한 주민들의 날선 비난을 보도했습니다. 정치적인 야심과 배신자, 현대판 정파입니다. 이런 자를 놔두게 되면 우리 당 안에 점이 쓸고 그런 놈들은 죽어서 땅속에 묻히기 전에는 자기의 종파적 악습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 노동신문도 일면에 원수님 따라 하늘 땅 끝까지라는 정론을 싣고 김 위원장을 위대한 어버이로 칭하며 장성택의 비난과 함께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4일 전 김 위원장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하는 새 노래를 공개한 북한이 오늘은 이 노래에 화답하는 북한 주민들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장성택 숙청 이후 연일 김 위원장의 유일체제 확립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김정은에 대한 본격적인 우상화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아버지 김정일과 같은 바늘로 우상화 수준을 높이려는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의학대학병원 의료 간부들을 치하했다며 숙청 이후 김 위원장의 첫 활동을 공개하고 정상 행보를 과시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어 동영상까지 만들어 유포했습니다. 대화하자면서 도발의 강도는 더 높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명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여러분, 다케시마를 아십니까? 한국말인데 독도를 다케시마라 지칭하고 일본 땅이라 하는 동영상. 일본 외무성이 만들어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을 우리말로 대놓고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어 말고도 불어, 독어, 중국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모두 11개 말로 만들어 한국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 세계를 향해 왜곡하고 있습니다. جمهورية كوريا وضعت في عام 1952 بشكل أحادي ما يدعى خط سينمانري. 아베 정권은 지난 1년 동안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인사 참석, 독도 여론조사, 그리고 동영상까지 쉬지 않고 분쟁 지역화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런 도발은 한일 관계 개선에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은 빨리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서 부당한 주장을 접어야 됩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앞에선 중요한 이웃이라며 대화를 강조하면서 뒤로는 도발을 더욱 강화하는 아베 정권의 방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명서입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도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유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업 4일째 접어들면서 화물열차 운행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첫날 48%였던 운행률이 어제는 37%. 특히 내륙 지역에 위치한 시멘트 업계의 운송이 평소에 30%로 떨어졌습니다. 공로 운송을 통한 피해 차질이 한계가 있고 좀 장기화되면은 저희 업계 타격은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멘트 업계는 재고 물량이 떨어지는 다음 주 초쯤 고비가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칫 레미콘 공장과 건설 현장이 모두 멈추는 도미노 파장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철도 운송 물량을 모두 육로 수송으로 긴급히 바꿨고 SK에너지도 철도 수송이 중단되면 탱크롤이나 육상 송유관을 통해 보낸다는 비상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도 안전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북 의성군 비봉역 인근에서는 벙커 시유를 나르던 화물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에 의한 사고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비상근무에 따른 피로도는 계속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오늘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800명을 추가로 직위 해제했고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설립에 찬성한 이사 12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오는 토요일 대규모 서울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춥고 또 눈도 와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오늘따라 지하철이 잇따라 고장을 일으켜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승객들이 역무실에서 거칠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전동차가 이수역으로 오다 터널 안에서 갑자기 멈춰서 승객 80여 명이 영문도 모른 채 30여 분 동안 갇혔습니다. 타는 냄새도 나고 불도 꺼지고 그러니까 진짜 불안해져가지고 비상문 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도시철도공사는 고압전류를 공급받는 전기회로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 사고 전동차를 천왕 차량기지로 보내 점검 중입니다. 오전 11시 20분쯤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회기역으로 가던 전동차가 기관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손님 내리게 하고 입고시켜달라고 그랬죠. 차량 쪽에 아마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레일은 사고 발생 30분 만에 고장난 전동차를 차고지로 이동시켰지만 그 사이 상행선 운행이 전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장이 나서 한 20분 지연이 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전 11시 50분쯤에도 지하철 1호선 종강역에서 전동차가 제동장치 이상으로 10여 분 멈췄고 오후 4시 무렵에는 서울역에서 남영역으로 가던 1호선 전동차가 멈추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요즘 기름값이 저렴한 셀프 주유소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정전기가 잦아지는 겨울철엔 이렇게 직접 기름을 넣을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유 중에는 불붙기 쉬운 유증기가 안개처럼 새 나오는데 여기에 정전기 불꽃이 튀어서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혜 기자입니다. 미국의 셀프 주유소. 한 여성이 스웨터를 만지다가 주유기에 손을 댄 순간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기름을 넣던 승용차에 다가서자 갑자기 화염 기둥이 솟구쳐 오릅니다. 원인은 정전기. 건조한 겨울철은 옷의 마찰로 정전기 전자가 몸에 쌓이기 쉽습니다. 이 전자가 금속체를 만지는 순간 빠져나가면서 스파크를 일으키고 주유 중 새어나온 유증기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 4월 청주에선 50대 남성이 주유소 정전기 화재로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승하차를 반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정전기가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돼서 발생하게 됩니다.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셀프 주유소에는 이처럼 정전기 방지 패드가 설치돼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글쎄 보기를 봐도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우리. 그러니까 정전기가 발생을 한다는 자체를 저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주유를 하다 보니까. 사용 방법은 주유하기 전에 먼저 패드에 손을 대서 몸의 정전기를 모두 빼는 겁니다. 전국의 셀프 주유소는 올 9월 1,300여 개로 2011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칫 당시마다 정전기 불꽃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머니와 세 아이가 숨졌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꼭 감싸 안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1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어머니 홍 씨와 세 아이는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홍 씨는 9살 아들과 1살 딸을 데리고 안방에서 잠을 자다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베란다로 대피했지만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에 있던 8살 딸도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홍 씨는 불길이 치솟는 거실 쪽으로 등을 돌린 채 두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발견됐습니다. 8살 되는 남자아이와 그다음에 1살 되는 여자아이를 껴안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채로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화재 당시 남편은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불이 나기 15분 전 아이들을 재우고 있다는 안부 전화가 마지막이 됐습니다. 얼마나 애들도 영향을 찾겠는데 인사도 잘하고. 경찰은 거실 중앙 현관 등에서 누전으로 시작된 불이 집안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그룹 듀크 출신의 가수 김지훈 씨가 오늘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서울 중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가수 김지훈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지훈 씨는 6일 전부터 이 호텔에 머물렀고 어제도 친구, 후배들과 함께 호텔방에서 어울렸지만 이들 중 한 명이 오늘 김 씨를 다시 찾아갔을 때엔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석하신 분 승원이 가족들 성업을 되었지가 않았거든요. 의무신 것 자체를 몰랐어요.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를 발견하진 못했지만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과 협의를 거쳐 부검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1994년 그룹 투투로 연예계에 데뷔한 김 씨는 6년 뒤 그룹 듀크 멤버로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한때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 측은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유명 여성 연예인이 재력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검찰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성매매 브로커가 유명 여성 연예인을 끼고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대여섯 명의 재력가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여성 연예인을 연결시켜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성의 계좌와 통화 내역을 추적했더니 실제 유명 연예인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리스트에 거론된 사람들이 그냥 다 그 옛날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 한마디로 뭐. 검찰은 이 남성과 접촉한 유명 탤런트 2명을 소환해 성매매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사업가들을 만난 것은 인정했지만 성매매 혐의는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연예인 성매매를 알선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브로커가 여성 연예인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을 재력가들에게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결혼을 약속하며 여성들에게 수억을 뜯어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여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공업사, 한 남성이 걸어오고 잠시 뒤 여성이 뒤따라옵니다. 화면 속 남성은 37살 권모 씨. 지난 7월에 만나 결혼을 약속한 여성에게 5천만 원짜리 중고 외제차를 사주겠다며 같이 차를 보러 온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캠핑카를 사서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해서 돈 많은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한 권 씨는 이후 돈을 투자하면 2배로 불려준다고 제의했고 이 말을 믿은 여성이 부모님 집을 담보로 잡아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자 곧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에서 진짜 제 명의로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
집을 담보로. 이 여성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20대 여성 역시 권 씨와 결혼을 약속한 뒤 2억 원을 빌려줬다가 돈을 떼었습니다. 물어봤어요. 혹시 돈 거래했냐고. 이제 그랬더니 돈 거래했다고. 그래서 그때 딱 사기꾼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권 씨에게 돈을 뜯긴 여성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모두 4명. 피해 금액은 10억 원 정도입니다. 조사 결과 유부남인 권 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올 봄에 출소했으며 강남의 오피스텔과 빌라 여러 채를 자기 것이라고 속여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해 여성이 4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권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정부가 방사능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수산물 소비가 늘고 있다고 밝혔죠. 그런데 이것도 생선마다 달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생태와 동태 소비는 급감한 반면 대구는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는 회복했지만 어종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양효걸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10년 전통 생태 전문점 간판에 최근 새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국내산 대구탕. 술 한잔 먹을 때도 국내산이라고 해서 더 시키게 되고 명태보다는 대구로 시키게 되더라고요.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생태 수요가 확 줄면서 식당이 내놓은 고육책입니다. 멀리 캐나다산 생태로도 바꿔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대체 음식으로 대구탕을 많이 이제 또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 뭐 대구탕은 국내산이니까. 제철을 맞은 국내산 대구의 인기는 산지에서 더 뜨겁습니다. 최근 국내 최대 산지로 떠오른 이곳 서해안의 대구가 방사능 여파로 수요가 부진한 명태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야, 육미 69개! 대구 천상자는 경매 10분 만에 동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해와 남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서해안의 꽃게와 대구, 전어 등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동해, 남해의 꽁치와 고등어, 갈치 등은 소비량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동남해에 비해서 서해수산물은 이제 일본과 떨어져 있다는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고객들이 좀 사실상 선호하는 편에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방사능 공포를 벗어나 전체 수산물 소비가 회복됐다고 밝혔지만 소비는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짜게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 대부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소금을 지나치게 적게 먹는 것도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윤숙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식당. 이곳은 소금을 적게 쓰는 저염 식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된장국 염도는 0.6%로 직장 구내 식당의 절반 수준입니다. 음식이 대체적으로 담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건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금 섭취가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소금 섭취를 큰 폭으로 줄이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소금 섭취와 관련된 전 세계 167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소금을 기준보다 적게 먹으면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중성지방 수치가 7%, 콜레스테롤은 2.5% 높아졌습니다. 혈관벽에서 지방세포를 제거하던 소금이 농도가 떨어져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지는데 소금 섭취량이 줄어들면 소금 섭취가 많아질 때와 마찬가지로 심장병과 뇌졸중 사망률이 최대 42%까지 높아졌습니다. 혈관벽의 손상이나 또는 염증 반응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심혈관계 사망률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굵은 소금으로 한 숟가락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보다 두세 배나 많은 13g 정도를 먹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단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나윤숙입니다. 사람들 관심 많은 몇 가지 상품 가격을 외국과 비교해봤더니 이상하게도 국산 스마트폰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가장 비싼 걸로 나타났습니다. FTA가 발효됐다지만 수입 과일 역시 우리나라가 특히 비쌌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3. 우리나라에선 106만 원인데 영국에선 78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국내 가격 95만 원인 LG전자의 G2도 대만에선 40만 원 더 저렴합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 조사 결과 국산 스마트폰 가격은 15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습니다. 삼성과 LG 측은 부품과 기능 구성 등의 차이로 가격 차가 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양이 다르다면 어떤 사양이 얼마만큼의 가격 차이가 있는지 소비자에게 밝혀야 될 것이고, 이탈리아산 커피 메이커의 국내와 현지 가격 차는 원래 280만 원. 최근 100만 원 이상 가격을 내렸지만 그래도 2배가량 비쌉니다. 자몽과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 역시 우리나라가 비싼 편으로 나타났고, 특히 FTA로 관세율이 인하된 미국산 오렌지는 오히려 국내 가격이 50% 이상 뛰어 FTA 효과가 무색했습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FTA로 관세가 없어졌는데도 이 칠레산 와인 가격은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 가장 싼 호주보다 3배 이상 비쌌습니다. 그 관세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가 가져야지 될 것을, 그 몫을 오히려 수입상이나 유통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전체 조사 대상 60개 제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가격 상위 5위 안에 들어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미국의 최대 할인 행사인 이른바 블랙 프라이데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직접 구매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를 모방한 초단기 깜짝 세일이 우리나라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남상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장대마다 상자 가득 손님들이 장본 물건들을 담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와중에도 한낮부터 이 대형마트에는 손님들이 북적였습니다. 라면, 초코파이, 탄산음료 등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아 할인이 거의 없던 제품들을 싸게 내놨기 때문입니다. 현재 3천 얼마 한 것 같은데, 이게 먹다가 조금 싸면 여자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사게 되더라고요. 지난주 한 백화점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본따 하루짜리 기습적인 할인 행사를 한 뒤 이런 초단기 할인 행사가 번지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는 소셜 커머스 업체가 구매 금액의 50%를 쿠폰으로 적립해주는 행사를 하면서 하루 만에 22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고, 다른 인터넷 쇼핑몰도 영국의 쇼핑 대목인 박싱데이를 본따 가전제품을 최고 50%까지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마트도 오늘부터 1000개 주요 생필품을 반값까지 할인 판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소 행사보다 3배 정도 큰 규모로 준비한 대형마트형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입니다. 그러나 할인 상태가 아닌 제품과 가격이 별로 차이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어 할인율만 보고 구매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게 하자. 오늘 창조경제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윤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내 식당의 메뉴는 A와 B 두 가지. 양도 충분하게 준비됐지만 직원들이 A 메뉴로 몰리면 준비했던 B 메뉴 음식들은 그냥 버리게 됩니다. 주부 이유미 씨는 이런 낭비를 막기 위해 직원들이 스마트폰 또는 PC로 미리 메뉴를 선택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창조경제타운에 올렸고, 지금은 사업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나흘 일정으로 열린 박람회에는 이런 아이디어관을 비롯해 창조경제의 분야별 이해를 돕는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더욱 많이 사업화되도록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도 곳곳에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체험하고 구체화해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조 경제의 핵심 전진기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과감한 금융 지원과 규제 철폐를 약속하면서 곧 민간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이 출범하면 더욱 발빠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훈입니다. 국산 훈련기이자 공격기인 FA-50이 이라크에 수출됩니다. 수출 규모는 2조 원대, 단일 무기 수출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라크가 구입하기로 한 우리 기술의 FA-50 경 공격기입니다. 길이 13.14m, 최대 상승고도 17,000m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정밀 유도 무기 등 최대 4.5톤을 무장한 채 마하 1.5의 속도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무기 도입에 깐깐한 이라크는 FA-50 24대를 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1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 이상으로 단일 국산 무기 수출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FA50은 영국과 러시아, 체코 등 항공 강국을 물리치고 안정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산 항공기 수출은 인도네시아와 터키, 페루에 이어 네 번째로 기체와 조종사 훈련, 후속 군수 지원까지 패키지로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장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해외 첫 수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F-16 전투기 도입을 앞둔 이라크는 전력 공백을 메우고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FA-50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엄숙하게 거행된 만델라 전 대통령의 연결식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수화 통역이 그야말로 엉터리였는데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델라 추도식에서 한 남성이 수화로 통역을 한다며 분주히 손을 놀립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남아공 국영방송이 정식으로 제공한 수화 통역 화면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한눈에도 확연합니다. 만델라라는 단어가 나오자 왼쪽 아래 통역사는 손을 이마에 올리지만 이 남성은 엉뚱하게 하트 모양을 만듭니다. 얼굴에도 표정을 담아 전달해야 하는 게 수화의 기본인데도 이 남성은 무표정한 얼굴에다 때로는 아예 딴청까지 부립니다. But there's no sign language for Afrikaans. No, when we all come together, we use one South African sign language. 하지만 이 남자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 정상들 바로 옆에 서서 추도식이 진행되는 4시간 동안 야구 경기 사인을 하듯 엉터리 수화를 태연하게 반복했습니다. 34살의 잔키스로 알려진 남성은 남아공에서 수화 통역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1년 전에 열린 아프리카 민족회의에서도 수화 통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는 잔키스는 4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며 그 결과에 대해 미안하다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이 완전히 부서지고 운전자가 숨졌는데 에어백은 단 한 개도 터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조사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강민구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충북 충주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투싼 차량이 도로가의 바위를 들이받았습니다. 1차선을 달리던 차가 방향을 틀어 인도 턱에 부딪힌 뒤 90도 이상 회전해 바위 덩어리와 그대로 충돌한 겁니다. 1차선을 달리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100km. 운전석 쪽 측면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큰 충격에 20대 운전자가 숨졌지만 전면, 측면, 커튼에 설치된 3개의 에어백은 단 한 개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도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 정도로 차가 찌그러졌는데 에어백이 안 터졌다는 거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대차 측은 차량 밑부분이 바위와 먼저 부딪혀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운전석 쪽 측면은 바위에 눌려 부서진 거라며 에어백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문가들은 충돌 센서까지 부서지는 충격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은 비정상이라는 소견을 냈습니다. 다른 차량 소유주들도 정면 충돌로 엔진 룸까지 망가져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며 결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측에 투싼의 에어백 설계 자료를 요청하는 등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에서 일부 요원들의 조직적 개입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군 조사본부가 심리전 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심리전 요원들이 인터넷 여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 요원들이 작성하거나 퍼나른 글은 2,300만 건 정도로 삭제된 글을 복구하고 있으며 야권 인사 비방 등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글이 상당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이에 따라 심리전 책임자인 3급 군무원 이모 단장에 대해 정치 관여와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단장이 대북 심리전 지침을 내리는 과정에서 요원들이 정치 성향의 글을 올린 배경 등에 대해 막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대상자의 범위와 범죄 혐의 그리고 구속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론을 낸 게 없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이 국정원과 연계됐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에 형사처벌 대상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정치 개입 금지를 주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국회 보고에서 국회와 정당, 언론사 상시 출입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의 정치 개입 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고 퇴직 후 3년간 정당 가입과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자의 정치 개입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부당명령 심사 청구센터도 설치하고 대북 심리전 활동을 할 경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관련 내용을 인터넷 등에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정원은 여야가 합의했던 정보위 상설화와 국회 예산 통제권 강화, 정치 개입 직원 처벌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여야 합의 내용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상당히 혁신하려는 노력은 많은 고민이 엿보이는 그런 자체개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미흡하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소극적이고 여야는 특히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국정원 개혁안이 통과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내수 침체가 계속되면서 백화점, 마트 모두 매출이 정체됐지만 아울렛 매장만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가 낳은 새로운 소비 패턴인데요. 박소희 기자가 전해옵니다. 내일 문을 여는 경기도 이천의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5만 3천 제곱미터, 축구장 7배 크기로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테마별 전문가네 주부들에게 인기 많은 한 주방용품 브랜드는 세계 최초로 할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아울렛이고 다른 아울렛에서 만나보실 수 없는 30여 개의 최초 입점 브랜드들을 유치하여 인근의 신세계 아울렛도 경쟁사 도전에 맞서 대규모 확장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지금 규모의 2배 규모의 확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 확장이 된다면 아시아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이 됩니다. 한 아울렛의 경우 2008년 330억 원이었던 매출액은 올해에만 1조 5천억 원을 넘어서 매년 40% 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품을 선호하는 성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불황 탓에 가격에 예민해진 소비자들의 패턴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구매할 때는 가격을 무시를 못하니까 제품만 좋다면 2월 상품도 좋은 상품 잘 찾아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내년에는 현대백화점까지 아울렛 시장 진출을 예고하고 있어 업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전체 가구의 4분의 1이 1인 가구인 시대인데요. 혼자서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들 나홀로족을 위한 공간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리마다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 얼핏 보면 독서실 같지만 사실은 라면집입니다. 보시다시피 자동 판매기에서 주문을 하고 칸막이가 있는 자리에 들어가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혼자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커튼 내려드릴게요. 독립된 공간이라 참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이걸 먹기는 조금 시선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많죠. 1인용 화로를 갖추고 30g부터 주문이 가능한 고깃집도 생겼습니다. 아직까지는 고기다 보니 많이 오시지는 않는데 그런데 계속 늘고 있는 추세고요. 국내 1인 가구는 10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누구보다 혼자 잘 살고 있다 자부하는 나홀로족. 혼자 사는 남성의 생활이 예능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는가 하면 1인용 노래방까지 등장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녀들의 모임. 이른바 쿨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술은 안 마시고 밥만 먹는 게 규칙입니다. 음식 먹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회사 얘기라든지 아니면 고민 얘기라든지. 영화 관객 5명 중 1명은 혼자서 극장을 찾는 시대. 혼자 밥을 먹고 노래를 하고 영화를 봐도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은 세상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새누리당 충남도당 소속 의원과 당원 2천여 명은 천안터미널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선친의 암살과 대선 불복 발언을 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장하나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이 17개 시도당별로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양승조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화방송의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일봉 보내주셨고 정홍원 국무총리도 금일봉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종대 사장과 임직원들이 2천만 원,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과 직원들이 1,000만 원을 맡기셨습니다. 문화방송 본사와 관계회사 임직원들이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직원들이 금일봉 보내주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과 직원의 일동, 방송문화진흥회 김문환 이사장과 직원의 일동,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김삼천 이사장, 아이템베이 이창석 대표와 직원들이 금일봉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오늘 브라질에서 귀국했는데요. 현지 닷살을 토대로 월드컵 준비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서혜연 기자가 전합니다. 죽음의 조를 피한 홍명보 감독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귀국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대표팀이 H조 3, 4위에 위치라며 2위를 목표로 내세운 홍 감독은 열대 지역 쿠이아바에서 열리는 러시아와의 첫 경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경기하는 날씨가 좀 다른 두 군데보다는 좀 더운 편인데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들어가야 되는지 또 어디서 합숙을 하고 내년 1월 전지훈련 구상도 마쳤습니다. 대표팀은 13일에 브라질로 출국해 베이스캠프 이구아수에서 적응 훈련을 가진 뒤 21일 미국 LA로 이동해 세 차례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국내파 선수들의 경쟁력을 최종 점검합니다. 월드컵 본선에서의 경쟁력 또는 어떤 경험적인 측면 또 선수들과의 관계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선수 선발을 할 거고요. 현재 대표팀의 전력을 70%로 평가한 홍 감독은 오는 3월 평가전에는 유럽파까지 총출동시켜 10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축구 천재 메시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바르셀로나에는 네이마르가 있죠. 화려한 해트트릭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셀틱 격파에 앞장섰습니다. 정규묵 기자입니다. 전반부터 심상치 않았던 네이마르의 드리블. 속임 동작 한 번으로 수비수를 제치고 페드로의 골을 돕더니 전반 종료 직전 챔피언스리그 첫 골을 터뜨립니다. 후반 4분엔 사비와 환상적인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화려한 개인기로 결국 해트트릭까지. 원맨쇼를 펼치며 메시 대신 해결사 역할을 한 네이마르의 활약으로 바르셀로나는 셀틱을 6대1로 물리치고 조선두로 16강에 올랐습니다. 폭설 때문에 1박 2일로 치러진 B조 예선 최종전에선 갈라타사라이가 후반 40분에 터진 스네이더의 결승골로 유벤투스를 제치고 극적으로 16강에 합류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죽음의 조의 최종 생존자는 도르트문트와 아스널이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마르세유를 꺾고 조선두로 16강에 진출했고 나폴리는 아스널을 누르고 도르트문트, 아스널과 승점 12점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탈락의 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32년 만에 부활한 야구 대제전에서 광주 동성고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 눈 때문에 퇴근길 많이 불편하셨죠? 이제 중북부에선 눈이 거의 그쳤는데요. 충청도와 경북 일부 지방에서는 지금도 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지역 눈도 늦은 밤에는 그치겠습니다.
북서쪽에선 한파가 밀려오면서 칼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새 기온이 더 떨어져서 내일 아침은 추위가 정점을 찍겠는데요. 파주 영하 13도, 철원 영하 12도로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서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고요. 서울도 영하 7도까지 내려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에선 새벽부터 다시 눈이 오겠습니다. 충청도에 최고 7cm, 전라도에도 1에서 5cm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경북지방에서도 눈이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구름은 이제 남동쪽으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해상에서 또 다른 눈구름이 발달해 내일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에는 구름만 다소 끼겠고요. 경기 서해안에서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에도 영하 3도가 예상이 되고요.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밤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월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질 걸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